근데 조장관 딸 거 보면은 AP 5개에서 4개 만점 받았지.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잘하고 괜찮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건동홍 정도 가면 아 공부 잘했네 소리 듣잖아. 그렇다고 진짜 쪼나게 잘하는 건 아니어도 아 잘하는 편이네 이 정도면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성적인데 이 사진 중에 동그라미 친 여기를 보면은 숨마쿰 라우데라고 써져 있지. 응? 야 이거 고등학교 문제집 아닌가 싶은 불어들도 있을 거야. 맞아, 이거 이 문제집이야, 이 문제집. 이 풀어본 불어들은 알 거야. 진짜 존나 어려워. 말 그대로 최상위권 애들을 위한 문제집이라는 의미야. 이 숨마쿰 라우데는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수석 졸업이란 뜻이야. 미국에선 숨마쿰 라우데로 졸업했다 하면 최우등 졸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상위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숨마쿰 라우데는 미국 고등학교 생활 동안 이 총 합이 1등급, 이 1등급 정도였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야. 학교 다닐 때, 야, 너네 학교 공부 잘하는 애 누구 있어? 하면, 누구, 뭐,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딱 대충 그런 애들이 이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리고 이 발레딕토리안과 살루토토리언이라고 해서 각각 수석, 차석을 의미하는데, 발레딕토리안은 우리 미드나 미국 영화 보면 졸업 연설하는 친구 있지.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을 의미해. 학교 전체 수석. 근데 이 제도도 폐지 중이야. 이 미국 내에서도. 요즘 트렌드가 그래. 왜냐하면 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고 대학 다녀보면 알겠지만 학생마다 다 듣는 수업이 다르잖아. 뭐 누구는 물리투 듣고 누구는 뭐 화학투 듣고 하니까 정확한 1등을 나누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미국 동부에 있는 보딩스쿨,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의미하는데 돈이 존나 많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 중심으로 발레딕토리안을 없애는 추세고 숨마쿰라우데, 마그나쿰라우데, 쿰라우데 등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졸업식 때 상장에 적어주는 거지. 이러다 보니 가짜뉴스다 하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 기사 한번 보자. 나 대표 아들 전교 1등, 조장관 상위 1%는 가짜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문제야. 언론은 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 자극적으로 쓰려고. 사실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준석은 살펴보니 고등학교 수학 성적은 전교 1등이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졸업할 때 수학 1등한테 주는 수학상을 받았더라고. 뭐 한국 애들은 수학 하나는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나 대표는 자기 애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라고 말을 했어. 뭐 굳이 우리 아들 숨마쿰 라우데예요 하는 것도 웃기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를걸. 숨마쿰 라우데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테니까.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에서 야, 나 대표 아들 1등은 구라다 5등급이다 라고 바뀌었어. 와, 성동이 이래서 무섭긴 무서운데 이 사진을 한번 보자. 영어를 좀만 해석할 줄 알면 뭐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이 영어 본 이 사진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야. 2015년, 2016년에 세인트폴 고등학교에서 총 18명의 학생을 쿰라우데 소사이어티로 일렉티드, 그러니까 선출했다라는 의미지. 그 미국에서 졸업학년인 뭐 12학년 혹은 바로 직전 학년인 11학년에 공부 잘하고 리더십 좋고 뭐 인성 좋고 스포츠 잘하는 소위 그러니까 엄친아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 말고 말 그대로 올라운더 엄친아들 18명을 명예전당 회원 같은 걸로 뽑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뭐 숨마쿰라우데, 쿰라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쿰라우데 소사이어티, 즉 공부 잘하는 모임이란 표현이라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5등급으로 변질이 된 건지 뭐 일단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프로들은 팩트만 보면 될 거야.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글들 올렸더니 이 댓글들 보면 와 공부 못한 5등급인데 예의대 같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더라. 그래서 이래서 팩트체크가 중요하긴 해. 형 그럼 이 정도로 엄친하면 아이리그 빵 뿌시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그것도. 아저씨 으앙 벽가기 존나 힘들지 미국은. 대기업 면접 보거나 입사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회사 가려면 성적은 일단 좋아야 하잖아. 그런데 학점이 좋은 사람만 뽑아? 아니지. 면접을 보잖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분위기에 맞는지 혹은 뭐 현차의 인재에 적합한지 이 인터뷰를 하잖아. 미국 대학이 딱 그래. SAT 점수, AP 점수, 뭐 학교 성적인 GPA 다 좋아도 이 아이비리그를 뿌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수능 잘 보면 서울대 의대 가는 거랑 약간 다른 게 차이점이지. 내가 영상에서 뭐 여러 영상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좋은 곳,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선 나를 표현할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 공부만 잘한 범생이가 아니라 이 학교가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왜 나는 이 학교와 부합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공부가 아닌 다른 스토리, 이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해. 특히 미국의 대학들은 어퍼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흑인 혹은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들을 우대하고 있어. 공부를 잘 못하고 빈민이 많은 흑인들은 좋은 대학 갈 기회가 적다 보니 공부 못해도 학교에서 뽑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 농어촌 정책 있잖아.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보다 대학 가기가 조금은 수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면 쉬울 거야. 그렇다면 동양인, 공부 잘하고 성실한 동양인은 어떨까? 스펙도 잘 쌓고 대학교가 원하는 시험 성적은 기가 막히게 잘 쌓지만 하버드 및 아이비리그는 전체 신입생 중에 동양인 자체를 20%를 넘기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애들보다 성적을 더 잘 받아도 좋은 대학을 못 갈 수 있는 거지. 역차별이면 역차별이야. 그러다 보니 동양인이 아이비리그 가려면 학교 성적, AP, SAT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이거 대외 활동 이게 또 존나 중요해. 이게 왜 나 대표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지역과학 경시대회나 뭐 IEEE라고 하는 학회에 포스터를 제출하고 쌩 난리를 했는지 이해가 갈 거야. 아이비리그는 이런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와 길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알아봤어.
사실 이 한 편의 영상으로 포스터 논란까지 이렇게 쫙 다 엮어서 원텀으로 가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편, 2편으로 기획해서, 그러니까 2편도 기대해줘. 2편에선 이 논문이 뭐고 포스터가 무엇인지 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가 된 나 대표 아들이 작성한 포스터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브로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거야. 나도 덕분에 브로들한테 미국 대학 이야기도 해주고 되게 좋았어. 그럼 오늘도 내 대형이야. 안녕. 진짜 덥다. 알아본 그 원중이 그 소환장에 황교안 대표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추석 기일날 자유한국당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을 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나왔다는 건 당비를 지금 그런 뭐 개인적인 송사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당비가 뭐 당원들이 내는 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굉장히 좀 분노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그 원내 정당의 당비라는 건 이건 국고부족이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억 이상 국고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정당인데, 이거 따지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낸 세금으로 자기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나한테 소송을 한 거야. 이거는 정말 그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고,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면 야 니네 개인 송사를 왜 그 당비로 그렇게 사용을 해, 당 자원을 왜 써가지고 그런 개인 송사에 활용을 해. 굉장히 화가 나는 내용이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그 거더라님을 만약에 뭐 무슨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을 한다고 치면 당연히 제 개인 돈으로 하겠죠. 제 시간 들여서 제가 뭐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송사를 치를 텐데, 그 정도 공사는 저희 같은 작은 조직도 구별을 할 줄 아는데,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공당에서 이렇게 뭐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송사를 진행한다는 게 좀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에요. 어이없죠. 제가 아는 그 변호사 분들한테 너무 좀 황당한 그 송사라서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손해배상이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뭐 하나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손해배상은 없다, 그냥 당당하게 하시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뭐 법조인의 조언을 듣지 않아도, 아니 그 참 우리가 없었던 사실 만들어서 쓴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존재하는 논란을 저희가 이제 스트레이트로 보도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1억을 달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뭐 언론 탄압, 뭐 겁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건으로 원중이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사에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았던 적도 있고, 아니면 뭐 대부분 뭐 기사가 좀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중재를 요청하는 건데, 대부분 뭐 기사를 내려달라거나 아니면 뭐 정정보도문 올려달라거나 이런 식인데, 이렇게 1억 손해배상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거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 건으로 굉장히 저희만 그 손해배상이 청구된 게 아니라 같은 건을 보도했던 굉장히 많은 매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중에 출석한 날만 해도 그 건으로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그 같이 그 조정을 받았었어요. 우리는 기사 내릴 의사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설 빼고 나머지 다른 매체들은 전부 그냥 조정에 따라서 기사 내리기로 했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에 들어온 매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저희가 제소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모든 매체들이 내리기로 했다,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저희가 쓴 기사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을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신청인 자유한국당 측의 이제 주장인 거고요. 중재위에서는, 중재위원들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재 자체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과업이잖아요. 이제 중재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야 너네 그 1억은 너무 과하니까 좀 깎아줄 생각 없냐, 좀 뭐 안 받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좀 중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자유한국당 측 대리인이 마치 막 섬심 쓰듯이 그렇다면 뭐 니네가 기사 내리면 우리도 그냥 뭐 1억 취하해줄게, 막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지켜보면서 무슨 시트콤 한 장면 보는 줄 알았어요. 뭐 저한테 1억 뭐 맡겨놓은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1억을 깎아주네 만에 뭐 자기들끼리 그런 흥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거야?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 입장은 당연히 1억도 줄 수도 없고 기사도 못 내린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요. 근데 원중이 그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어떤 요구, 뭐 손해배상이든 기사 정정이든 요구를 하면 중재위원회가 그걸 듣고 이제 중재안을 내놓고, 이제 피신청인이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피신청인이 그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중재위가 보기에 이거 피신청인 쪽에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러면 강제로 이제 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중재위원들이 뭐 중재안을 내놓긴 했는데 피신청인의 항변을 들어보니 저게 뭐 타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중재위 권한으로 직권으로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싸우기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무슨 뭐 대단한 정의감을 갖고 막 자유한국당과 맞서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일단 언중이 절차만 해도 뭐 답변서를 내놔라, 뭐 출석을 해라, 뭐 오라 가라만 지금 몇 번씩 지금 전화 통화를 주고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속 편하게 내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지나간 그 단신 기사잖아요. 이거 그냥 기사 조용히 내린다 그래도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중재위원 중에 한 분이 야 그 지나간 기사 그 뭐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립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걸 내릴 수 없는 게 그쪽에서 1억 손해배상을 청구가 들어온 이상 이 기사는 제 손을 떠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기사 내리자 이래버리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 매체에 1억 손해배상이라는 협박을 하고 언론 매체가 그 협박에 이제 순응해서 그냥 마치 타협을 한 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딜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내리고 싶어도 솔직히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건 딜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황교안 씨, 나경원 씨가 저한테 1억 받아서 무슨 부귀영화 노리려고 저한테 1억 손해배상 청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뚜렷하게 보이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보기에 이제 좀 웃어 보였겠지. 저 조그만 매체, 1억 그냥 이렇게 확 질러버리면 쫄아서 내리겠지. 뭐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같은 매체에 진짜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런 거겠죠. 이제 까불지 마. 니네 이렇게 함부로 나대다가 우리한테 크게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매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자체 검열이 들어오겠죠. 이제 이거 또 쓰다가 저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야? 손해배상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일단 자기 검열에 빠져서, 기사의 톤이 이제 좀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피곤한데 이런 기사 쓰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언론사 차원에서 이제 써야 할 기사를 못 쓰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독자들 차원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봐야 할 진짜 중요한 기사를 못 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이런 결과를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작은 매체 대표로서 그냥 제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큰 매체에서는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있고, 일단 너무 절차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송사에 휘말리는 것보다 그냥 내리는 게 좋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쉬움은 물론 있죠. 이런 이게 좀 기사에 대한 어떤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따져봐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그냥 사실 보도에 대해서 1억씩 손해배상을 때린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언론 탄압인데 이런 언론 탄압 메시지에 좀 타협을 해서 조용히 기사를 내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사실은 좀 외롭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저희 같은 작은 매체가 이런 송사를 당해서 이제 일이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훨씬 큰 메이저급 매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에서도 더 긴장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압박이 될 텐데, 저희 같은 작은 매체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사실 울림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좀 아쉬움은 있어요. 우선 언중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조정 불성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고발로 가겠죠. 2차 기일날 언중이가 또 불렀어요. 처음에 저희가 기일날 가서 우리 기사 못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중이에서 또 연락이 왔길래 우리는 의사 번복할 일이 없으니 자유한국당 측에 그냥 알아서 하시라, 소송하려면 그냥 소송하시라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꼭 우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2차 기일날 또 저희 직원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측 대리인이 언중위원님들 앞에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해요. 직설 저놈들이 우리를 모욕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습적으로 우리를 모욕했던 놈들이다.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도 아마 자연스럽게 고발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 제 개인 유튜브 계정에 이런 얘기를 좀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응원도 해주시고 소송비를 좀 지원하고 싶다, 계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하긴 좀 민망스러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요. 특히 대한민국 법원은 이런 언론의 자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한테 손을 벌려서 모금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은 없고요. 이런 일이 저희가 무슨 탄압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이 이런 작은 매체들한테 이런 식의 겁박을 하고 있다. 이런 스토리는 좀 많이 알려져서, 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이제 그런 행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